안녕하세요. 대출남자 대남입니다. 네, 오늘 찍을 영상은요. 7월 20일에 금융위에서 결의된 여러 가지 정책들, 또 그러한 완화된 정책들을 바탕으로 내가 어떠한 집을 매수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떠한 금융권을 이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영상 마지막란에 금리표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을 남겨두었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과 불편 해소를 위해 가계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금융위의 의결이 7월 20일에 발표되었는데요. 대선 공약부터 나왔던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인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7월 20일에 발표된 의결 내용들은 금융회사의 전산 시스템 개발, 직원들의 교육 소요 시간으로 인해서 8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완화되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다고 하네요. 먼저 이게 제일 크죠. 기존 60%에서 70% 수준이었던 LTV 수준을 8월부터 최대 80%까지 완화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과 불편 해소를 위해 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합니다. 또한 기준주택 처분 기준을 완화시켰어요. 기존 6개월에서 2년까지 확대했다고 합니다. 또 세대연중에서 집을 샀다 팔았거나 혹시 부모님이 집을 구매하셨으면 세대 분리를 하시면 되고요. 눈여겨볼 점은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격 상관없이 최대 80% 그리고 금액으로는 6억 한도라는 점입니다. 기존 현행법에 비해서 많이 완화되었죠. 부인남님께서 예시로 들어주신 건데요. 대략 연봉이 8천 정도인 부부가 있다면 그러니까 남편 4천, 아내분 4천 이렇게 8천 정도인 부부가 있다면 대략 7.5억 안팎의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매달 원리금은 대략 300만 원 정도 수준이고요. 대략 연봉이 8천 정도 수준인 부부로 가정을 했을 때 실수령이 합산으로 약 560만 원 정도가 될 테고 그중 53%를 원리금으로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원리금은 말 그대로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내는 거기 때문에 대략 원금이 3분의 1 정도 그리고 이자는 3분의 2 정도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매달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자는 줄어드니까 이렇게 내 집 마련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강남 3구 및 마용성 위치에 있는 곳의 영향이 클 거라고 예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고소득자이시고 이번 결의안의 특징 중 하나인 게 지역과 가격 상관없이 80%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그 수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실 거라 생각하셨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규제지역 주담대 시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완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건 시행인 이후, 그러니까 8월 1일 이후부터 주담대 약정책을 차주부터 적용한다고 하니까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관련입니다. 기존 1억 까지밖에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 최대 2억까지 완화시켜졌고 이것은 이제 DSR이 적용되는 한도 내에서고요. 이제 긴급생계용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미 1억을 받은 상황에서 정말 생활안정자금 예를 들어서 병원비라든지 여러 가지 급한 용도로 필요할 때 여신심사위의 승인을 조건으로 또 최대 1억 5천까지 확대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기존주택 처분 의무에 대한 예외 허용 부분인데요. 천재지변이나 사업재 같은 불가피한 경우 처분기한의 예외적 연장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또 무주택 자녀가 분가 시에 부모 명의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처분약정 예외 사유로 명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준공 후 15억이 넘어가 버리는 집들이 있습니다. 물론 14억 정도였지만 자산가격 상승으로 많이 올라가 버리면 사람들은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15억이 넘어가 버리면 대출을 못 받았기 때문이죠. 이제는 15억이 넘어가더라도 기존 중도금 대출 범위 안에서는 잔금 대출을 예외적으로 취급 허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고가 청약 부담 완화가 된 거죠. 또 중도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동일 금융회사한테만 받았어야 하는데 이제는 이자를 비교해서 다른 은행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합리적으로 바뀐 정책인 것 같고요. 이러한 정책의 목표는 거래 활성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 거래량 이번 달 1000건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거래량 부분에 상승이 있어야지만 여러 가지로 공급이나 분양 문제도 다시금 얘기를 꺼내볼 수 있을 테죠. 여러 가지로 다가오는 8월이 기대가 되고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해둔 금리표를 제가 이 화면에 띄워줄 테니까 한번 보시고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